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섹션에서 말씀드릴 거는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는 연구소 쪽에서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 단계를 제조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제조에서 확대했을 때 업무가 효율적으로 바뀌고 그만큼의 어떤 이점들이 생기는지, 예, 제가 지금 몇 년째 뭐 기업하고 과제를 했던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 데이터 하시면 처음에 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해로도를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해로도가 아니라 PCB 자체로 가시게 되면 해로도의 모든 의미를 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조에서 PCB 데이터 받으시면 대부분 거버 데이터 받으시거나 PDF 문서로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넷인지 이게 어떤 부품인지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PCB 자체 설계 데이터를 받으시게 되면 해로도와 똑같이 넷에 대한 정보도 있을 것이고 부품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조까지 이제 넓혀가는 부분인데 1차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개발이나 아니면 해석 쪽, 기구 쪽, R&D죠. R&D 쪽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PCB 데이터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걸 분석하시거나 내용을 파악하시는 그런 단계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미 R&D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고요. 최근 몇 년간 더 늘어난 부분이 제조, 조립, 테스트, 규격 쪽 이런 쪽에 제조 라인 쪽까지 PCB 데이터가 넘어가는 형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앞선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AS나 협력업체, 부품업체까지도 서로 PCB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기술적 교류를 하고요. 그거를 개발 기간 단축이나 아니면 제조상의 이점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회로 데이터, 아까 PCB 설계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지금 제가 나열한 것처럼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가 일단 부품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소 쪽에서 쓰시는 부품명하고 제조에서 쓰시는 부품명하고 구매해서 관리하시는 부품명이 다르게 되면 매번 서로를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일일이 작업하시고. 아마 대부분의 보험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보험 매니저를 직접 일일이 다 수기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 개발하시는 분은 해로드에다가 부품명 대신에 밸류 값을 썼습니다. 저항 같으면 뭐 15옴, 20옴, 그죠? PCB에 넘어오시면 사이즈 정보로 들어가요. 칩으로 뭐 1005라든가 0604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제조 쪽 가시면 장착이나 나머지 과정에 필요한 부품명으로 또 바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가 다 부품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사교류를 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엉뚱한 얘기를.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품이 관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부품 코드를 관리할 것이고 부품의 모든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 1차적인 그런 관리 체계를 이루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표준입니다. 표준은 꽤 오래전부터 PCB 설계 쪽에서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많이 하셔야 될 게 하드웨어 개발 하시는 분들 꽤 오셨는데, 예, 넷네임 표준을 꼭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넷네임을 거의 자동으로 쓰시다 보니까 뭐 AS나 아니면 테스트 공정에서 어떤 넷 불량이 나왔을 때 그 넷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먼저 중시돼야 될 게 넷네임 표준. 그 다음에 부품에 대한 어떤 표준들, 그죠? 배치나 나머지.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표준 가이드는 규격이나 환경 쪽입니다. 그죠? EMI, EMC 쪽, 아니면 뭐 어떤 환경에 대한 규제들, 이런 부분 때문에 표준 가이드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PCB의 체크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관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 이슈가 되는 거죠. 설계 툴하고 무관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기업이 개발부터 제조까지 모든 걸 이뤘을 때 설계 툴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시면 참 좋은데, 대부분 회사들이 외주 설계를 주시거나 아니면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부를 두시게 되면 설계 툴이 다 다릅니다. 그죠? 각자 쓰고 싶은 설계 툴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 쪽에서는 이 사업부 제품을 받아서 제조를 하거나 다른 쪽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열어볼 수가 없는 거죠. 설계 툴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 설계 툴하고 상관없이 PCB 설계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보안입니다, 보안.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PCB 설계가 나간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로도가 나가는 의미와 같습니다. 왜? PCB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나가기 때문에 보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 업체와 기술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전보드의 디자인을
다 준다고 하면 자기 제품의 모든 정보를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이제 제조 지금 말씀드린 건데 제조를 협력업체, 외주업체를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설계 데이터를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가 나가니까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게 되면 정보를 주지 않아도 서로 기술 교류를 하거나 업무상의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게끔 그런 준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들은 회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 고민을 하셔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조 쪽이라고 해서 지금 제조 공정의 라인을 쭉 나열했습니다. 이렇게 앞에 솔더링 하는 쪽이 있고, 마운터가 있고, 그죠? 그다음 검사기들이 각각 껴있고요. 그 다음에 오븐이 있어서 리플로를 하실 거고, 테스트 장비가 있을 거고, 어레이 상태, 판넬 상태로 조립을 하셨으니까 절단기나 뭐 그런 공정들이 필요하실 거고요. 마지막에 기구와 합치는 조립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제조 쪽에 필요한 어떤 솔루션들을 이렇게 쭉 다 나열한 상태입니다. 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주로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활용하는 쪽에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마운터 쪽에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마운터 에뮬레이터라는 게 있을 거고, 지그나 이런 부분도 관리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기구 조립을 하기 위해서 기구 정합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현재 툴에서 기능 구현을 했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한 4년 전에 했던 과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설계할 때 여기 지금 글씨가 안 나오네요. 지금 밝아서 그런가요? 이게 보시면 지금 현재는 2D 아까 지금 전 시간에 했던 DFM이나 이런 걸로 제조성 검사를 합니다. 그거는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2D 데이터만 가지고 하던 부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밀도 제품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안전규격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3D, 지금 패키지 형태의 부품의 정보를 받아서 검사하는 걸 추가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서 나왔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밀도 제품입니다. 고밀도. 그러니까 소형화되면서 부품 수는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간격들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부품을 가지고 간격 체킹 하실 때 CAD 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외형을 그려놓습니다. 컴포넌트 아웃라인이라고 외형을 그려놓고 외형이 침범하지 않는 상태로 배치를 하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실제 패키지 데이터를 가지고 간격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구형 부품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드캔이라든가 바스켓이라든가 아니면 메인보드 안에 서브보드가 장착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간의 어떤 거리라 이거를 단순히 2D 상에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3D를 활용해서 패키지 형태로 검사를 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또 하나 대두되는 문제가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 그러니까는 뭐 고전압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일반 가전용이 아닌 사업용이라든가 의료기기 할 때 부품이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는 장착을 할 수 있는 간격은만 뗍니다. 간격은만. 그죠? 근데 제품이 어떤 충격을 가하거나 어떤 힘에 의해서 부품이 움직였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안전 문제가 현재 지금 대두가 돼 있어서 이거는 2D 상태로 간격밖에 체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패키지가 움직였을 때 과연 얘가 문제가 되는지 그런 걸 검사하고 싶으면 3D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D 상태로 검증하시던 부분을 3D 패키지, 그러니까 부품에 대한 형상을 3D로 한 다음에 가상으로 PBL을 만들어서 그거 자체를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도 DFM 아이템은 매년 10개에서 20개 정도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조성이기 때문에 PCB를 만들거나 아니면 조립을 하거나 마운트를 하거나 하는 룰들이 1차 적용으로 다 갖춰져 있는데 왜 매년 이만큼의 아이템이 추가가 되느냐 하면 신규 부품의 어떤 조건이 바뀌고요. 또 하나 제조상의 조건이 바뀌는 거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처럼 환경이나 규격 문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스펙이 바뀌어요. 그래서 매년 지금 제조 분량에 따른 아이템이 10개에서 20개 정도 추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예, 이게 이제 3D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DFA라고 해서 저희가 어셈블리 쪽 라인을 테스트하는 항목인데요. 지금 항목 수는 한 61개 정도 되고요. 뭐 내용은 간단하게 저희 제품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마 자료에 있으니까 이 내용은 아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이템 중에 제가 주요한 몇 개만 뽑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2D 검사에서 있는 내용이죠. 부품의 간격을 X방향, Y방향에 따라서 평행하게 검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아직도 외부 솔더링을 하거나 딥자재 쓰시는 분에 의해서 뭐 반대면에 부품 놓이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 형태로 간격을 재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안전규격 문제입니다. 좀 샘플이 보안사항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 저희 샘플 맞는 데이터인데, 캐패시터가 있을 때가 기울었으면 과연 이게 터치가 될 거냐, 그죠? 히싱크 쪽이나 고전압 쪽에 트랜스와 옆에 있는 캡이 분명히 설계할 때는 부품 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만큼 확보를 했는데 얘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기울었을 때 과연 터치가 돼서 문제가 되는지 사전에, 그러니까 제작을 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D 영상에서 3D 영상으로 하면서 일단 모든 검사 기준이 X, Y가 아닌 Z 축선까지 검사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부품을 움직여 볼 수 있다는 거죠. 움직여서 얘가 문제가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아이템으로 개발이 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